안녕하세요. 저는 42살 여자이고 5살 연상의 남편, 그리고 10살짜리 남자아이와 9살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더불어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합가해서 사는 중인 시어머니까지 더해서 총 5식구가 한 집에 얽혀 지내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 나이에 직장도 안 다니는데 아들아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내일처럼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3년 전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어제인 것만 같이 생생한데요. 결과적으로 합가를 해서 지금껏 함께 살고 있었죠. 처음 합가를 제안한 건 시어머니셨고요. 평소에도 아이들이 좋다는 걸 이유로 들먹이며 합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셨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혼자 남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선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적적하고 외롭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도 애들 둘 키우며 바쁘게 사느라 합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꿈도 꿀 수 없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시아버지까지 모신다고 생각을 하니 저희도 분명 부담은 컸었거든요. 물론 합가 자체가 싫은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게 3년 전까지 틈만 나면 학과 얘기를 꺼내는 어머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면서 잘 버텨왔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학부모가 된 저까지 덩달아 바빠져서는 더욱 어머님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네요. 남편이 대신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시어머니도 간간히 챙겼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며느리로서 안부 인사 정도를 주기적으로 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저에겐 제가 챙길 제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며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아버님 병세가 악화되어 갑작스레 상을 치르게 되었었죠. 그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혼자는 죽어도 못 산다며 남편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심한 말씀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의 정도가 달라진 건지 급하게 시댁을 처분하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렇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었죠. 저에게는 정말 황망한 때였답니다. 30에 결혼해 남편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면서 충분히 존중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를 한마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도 치밀어 올랐었죠. 배우자에게서 받은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의 마음을 채 헤아리기조차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저조차 세상 일이 어지러운데 무작정 어르신을 나가라며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여러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제가 잠시 침묵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한 식구가 되었답니다. 그간에 어머님과 함께 살며 겪었던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한글에 담을 순 없지만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적들만 꼽아보자니 제 가슴이 다 철렁하네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한동안은 적응을 하는 건지 꽤나 조용하셨습니다. 마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평상시에 좋아라는 손주, 손녀들한테도 말을 아끼셨고 당신 아들이 집에 들어와도 눈인사 정도만 하시는 등 저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까지 만드셨답니다. 기분이 괜찮으신 건지 어디 불편해서 저러시는 건지 등등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셨었죠. 남편도 괜히 제가 집에서 눈치를 먼저 주는 바람에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지 못하시는 게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고 그쯤 되니 저도 괜히 잘못을 한 것만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나 때문에 내 눈치를 본다고 말이 없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남편으로부터 의논차는 의심과 오해를 사게 되며 저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고 어머님이 좋아를 하실 만한 간식거리라도 내어드리면서 최대한 집안에서 어머님과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 눈치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엔 말씀도 없고 웃음도 없으셨던 어머님께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씀도 많아지셨고 그때부터 애들과 웃는 등 평소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답니다. 평소에는 정말 말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집안에서
저의 적극적인 보살핌 아닌 보살핌을 받기 시작하신 어머님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의 집을 완전히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본성도 드러나더라고요. 처음에 눈치 보며 집안 동태를 살피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본격적인 집안 어른 행세를 하신 거죠. 위덜은 아니 가장 나이 많은 노인답게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가치관이었어요. 부모인 저랑 남편이 괜찮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애들 교육에 관여를 하려고 드시더라고요. 제가 애들 아침에 꼭 먹이면서 키웠고 다만 애들이 밥 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자주 나는 편인지라 아침에는 최대한 간소하게 먹였습니다. 코로나로 등교를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할 때에도 삶은 계란이나 고기를 얹힌 죽을 내어주면서 아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서 아침 밥상머리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다며 저를 혼내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자고로 밥은 팍팍 퍼먹어야 크는 건데 니들 엄마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며 억지로 밥을 몇 숟가락씩 더 떠먹이곤 하셨답니다. 당연히 애들이 먹기를 거부했고 또 싫어했죠. 제대로 된 반찬도 나오지 않았는데 밥부터 퍼먹으라면서 밥그릇에 밥만 주니 어떤 애들이 그걸 좋아라 하며 먹겠냐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서도 애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못 받아서 안 먹는 거라며 큰 소리를 내셨답니다.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취급이었죠. 또 다른 문제는 저하고 다른 어머님의 생활 습관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글쎄 남의 물건에 손을 참 쉽게 대시더라고요. 꼭 도둑마냥 말입니다. 그간에 다 제 남편이랑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제 물건에 손을 대건 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손을 댄다 하더라도 제 물건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딸아이가 호기심에 엄마 화장품에 손을 대는 게 전부였는지라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귀여운 아이의 행동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신 후로는 너무나 많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어머님은 제 물건에 손만 대는 게 아니라 멋대로 버리는 행동까지 시전하셨답니다. 며느리는 딸도 아니고 엄연히 남이기에 며느리 물건에 손을 댈 때 허락이라도 받으면 좋으시란만 그런 애이 따위도 전혀 없으시고요. 그렇게 손을 대고 난 후 멋대로 필요 없는 물건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그걸 그냥 버려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버려진 제 옷이랑 화장솜, 팩트 쿠션, 그리고 매니큐어가 한 바가지였습니다. 애들이 마냥 어린 갓난아이도 아니고 저도 기분 전환 삼아 손톱에다가 살 색깔이나 투명 색깔의 매니큐어 정도는 생각날 때 한 번씩 바르는 편이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어머님은 얘 엄마가 사치이고 주접떠는 짓이라며 버리셨어요. 옷도 며느리가 뭘 입는지 구경을 하고 싶었다며 옷장을 열어보고서는 조금이라도 무늬가 있어 보이는 건 교양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며 버리셨고요. 이런 행동을 하필 제가 집에 없을 때마다 골라 해내시는 바람에 저는 제 물건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다 못해 집 밖으로 버려지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야 눈치를 채고서 시어머니랑 입씨름을 하며 혼자 혈압이 치솟아 오르곤 했죠.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맞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시며 전혀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질 않으셨고요.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할 힘도 없고요. 그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때 제발 허락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싶은데 그런 기본마저 바라는 게 사치라는 걸 잘 알았는지라 어머님에 대해서는 거의 체념을 하다시피 내려놨어요. 그런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고 그걸 증명하듯이 저는 언젠가부터 40 초반인데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네요. 자고 있으면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있는데 병원을 가보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 나이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머리카락까지 빠지다니 생각할수록 차차하고 내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뵐 때마다 나이가 팍팍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친정 부모님까지도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런 시어머니하고는 정말 끝없는 전쟁을 한 집안에서 이어가는 중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저 스스로도 이 싸움의 끝을 감히 짐작조차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 덩어리인 시어머니가 큰 건 하나를 해내고야 마셨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열불이 나서 손이 파르르 떨리네요.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어디다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피부 관리를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 볼 때마다 주름살이 너무 늘어간다며 가슴에 피멍이 드는 심정이라며 괴로워하고 난 후부터였죠.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빠른 노화를 겪고 있는데 이 모습을 친정엄마한테 계속해서 보여드리기만 할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피부 관리도 하고 내 자신을 가꾸면서 엄마한테도 딸이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주는 용돈을 쪼개 제 화장품 사는 데에 쓰기도 했고요. 샤워하고 나와서 직접 만든 팩을 얼굴에 바르고 또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자기 관리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존감도 괜시리 올라가는 것 같고 힐링이 되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 시간만큼은 엄마를 방해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을 정도로 저는 하루 중 저녁 20분 동안에 즐기는 그 관리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비싼 화장품 브랜드의 로션 하나를 사줬던 게 있었는데요. 아, 정말 이게 언젠가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비싸서 아깝다며 아끼고 아껴가며 쓰던 중이었는데 다음날 쓰려고 보면 농담이 아니라 무슨 로션이 0.5cm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 용량이 줄어들려면 펌프를 적어도 5번에서 10번은 했어야 할 텐데 그 속도로 로션이 줄어들어 갔어요. 그러니 눈에 확 띄는 바람에 눈치를 챘고 전 단박에 알아차렸죠. 이게 다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거 말입니다. 어머님 말고는 이 짓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저희 딸아이한테도 물었지만 아이한테선 엄마 그거 엄청 아끼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끼는 물건에는 손을 안 댄다며 말해주더라고요. 어린아이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 나이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만 제 비싼 로션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갔습니다. 일전에도 제 매니큐어나 화장품에 몇 번씩 쓰거나 버리는 등 손을 댄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만큼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사준 화장품이기도 했고 제 용돈으로는 절대 사지 못하는 비싼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도 속으로 너무 아까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께 손대지 말라고 빨리 경고를 날릴 참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하루 날을 잡아 물었습니다. 혹시 내 로션에 손을 대냐고 말이죠. 용량이 매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며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매일 밤마다 찍었던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날 이만큼 썼는데 다음날 이만큼밖에 남아있질 않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시어머니가 잡아 떼실까 싶어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대화를 시도해봤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어머님은 뻔뻔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너? 라고 하며 기분이 굉장히 더럽다는 듯 불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곤 화를 내셨답니다. 내가 비록 합가를 해서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나를 기생충 취급하는 꼴을 못 본다. 내가 내 집 팔고 가져온 돈이 얼만데 넌 꼴랑 그 로션 하나 쓰는 걸로 생사람을 잡고 그러니? 라고 덧붙이면서까지 말이죠. 어찌나 생사람 잡는다고 유난을 떠시던지 오죽했음 제가 정말로 생사람을 잡는 중인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의 언변에 휘둘릴 뻔도 했어요. 다만 저는 시어머니를 지난 3년 내내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 어머님이 한 짓이 분명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다만 물증이 없었을 뿐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괜찮은 생각을 해냈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못 찾으시도록 로션병을 화장대 서랍 안 깊숙한 곳에 숨겨놨는데요. 그냥 혹시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또 로션을 발견하고서는 써버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션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조리 다 일회용 로션통 안에다 옮겨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로션병 안에다가는 밀가루를 살짝 섞은 물을 대신해서 넣어버렸죠.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로션과도 비슷해 보였고요. 이 짓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화멸이 나긴 했으나 전 또다시 내 물건이 시어머니 손에 만져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라 일단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쓰고 이상하다 싶으면 본인도 하던 행동을 멈추시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샤워를 하는 로션을 발랐고 잠들기 전 작은 애 숙제를 봐준다면서 애들 방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 샤워를 마친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어머님이 소리를 치며 저를 찾으시기 전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막 작은 애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서윤이 엄마 어딨어? 빨리 좀 나와봐! 라고 하면서 저를 급하게 찾으셨어요. 어머님이 원래 정색할 일이나 저와 꾹거리를 두려고 하는 일에는 저희 딸 이름을 넣어서 누구 엄마야 하고 부르시거든요. 이번에도 딱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나가보니 어머님은 제 로션병을 아주 당당하게 들고 계셨죠. 너 이거 뭐야? 이 안에 든 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이걸 팔랐는데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뭐가 힘을건 게 올라오는데 이거 뭐냐고 빨리 말 안 해? 라고 하면서 로션병 안에 든 내용물의 정체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밀가루 섞어놓은 물인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신 겁니다. 얼굴에 펴 바르자마자 냄새도 이상하고 물이 마르면서 밀가루가 얼굴 위에 쌓이며 껍질 같은 게 생겨서는 껄끄러워졌다는 이유로 눈치를 까신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다 싶어 아주 당당하게 물었어요. 뻔뻔한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받아친 거죠. 왜 제 물건에 손대세요? 그거 제 로션인데 그걸 왜 바르세요? 남의 허락도 없이? 라고요. 어머님은 순간 아차 싶었던지 잠깐은 말을 잇지 못하셨지만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이게 뭐냐고! 이거 왜 이래? 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가 들었는지 빨리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순순히 대답해 줄 리가 없었죠. 왜 남의 걸 만지시냐니까요? 그 대답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더욱 깊게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더니만 어머님은 아유 짜증나! 라고 거품을 불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진짜 뭐냐니까? 라며 마치 음식물 찌꺼기 물이라도 얼굴에 묻었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시며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세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을 따라 화장실 문 앞까지 쫓아가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 왜 남의 화장품을 건드리셔서 그거 밀가루 탄 물이에요. 피부엔 별 탈 없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황당하셨는지 저를 쳐다만 보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싱글생글한 표정을 보이면서 똑같이 노려봐 드렸습니다. 뭐 어쩔 거냐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이 알아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밀가루 섞은 물에서 끝이 났지만 다음번에는 피부에 독이 될 약이라도 탈지 모른다 싶으셨는지 걱정이 한가득이라는 표정으로 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은 세수를 다 마치고 나오자마자 제게 앞으로 화장품에 손 안 댈 테니 이상한 거 타놓지 말라 경고스러운 부탁을 스며시 날리셨습니다. 화장품 말고 다른 것에도 장난질을 쳐놨을까 싶으셨는지 불안한 기색이 가득한 채로 절 바라보시더라고요. 부탁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하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뭔 짓을 할지 모르니 싫으면 싫은 사람이 나가라는 말씀도 드렸죠. 제 딴의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하는 경고였는데 우리 어머님 그 말을 잘 알아먹으셨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제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기 시작하셨답니다. 급기야 이제 완전히 저에게 백기를 드셔가지고요. 혹여나 며느리가 또 무슨 물건에 장난질을 쳐놨을까 싶어 겁부터 먼저 먹으며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수건 닦는 데에도 혹여나 싶으셨는지 수건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나가기 전에 신발 속까지도 눈으로 훑어보곤 신으신답니다. 제가 설마 발에다가 신는 신발 안에 바늘이라도 꽂아놓았을까 싶으셨던지 하루는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몇 번을 확인한다며 손가락부터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걸 뒤에서 보고서는 뭐하는 중이세요? 라고 물어를 보니 어머님은 이게 다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 마냥 뚱한 표정을 지으신 채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차마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할까 싶어 더 쓴 말을 못하겠고 속은 열불이 터져서는 겨우 인내를 하며 찡그린 표정으로 후다닥 밖을 나가버리셨죠. 밀가루 섞인 물의 여파가 크긴 컸는지 별의 별것에도 눈으로 확인부터 하고서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 불편함이 저에게까지 느껴지는 게 너무나 통쾌하네요. 불편해 죽겠다며 뭘 하거나 씻거나 먹을 때마다 눈을 개스름하게 떠서는 확인부터 찬찬히 하시는데 저 오신병을 당장 고치지 못하면 어머님이 앞으로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역할까 싶어서 제가 다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심정은 통쾌한 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불편하시라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당분간 지내보려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일부러 괜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시어머니를 불안하게 하고 또 써보시라면서 안마기를 건네드릴 때조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는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어머님을 긴장케 만들려고 해요. 이미 어머님은 제가 별걸 하지 않아도 불안함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게 보이지만 전 거기에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지낼 겁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며느리의 장난에 놀아나기 싫어서 긴장한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통쾌함을 좀 더 오래 만끽할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